자,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지라고 하는, 지지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했던 청간론 같으면 일간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주론이 됐어요. 일주론이 됐는데, 지금부터 하는 이제 지지론은 월주와 일주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계절하고, 그러니까 등령, 득지의 그 영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월의 축월이면 동지 섣달이에요. 그렇죠? 섣달. 그래서 가장 추울 때, 1년 중에 가장 추울 때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 축은 이제는 해자축에서 해자축 북방 수국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축을 깔고 있으면 일단은 한기가 있는 거야. 한기. 그렇죠? 한기. 이제 추운 한기를 느낀다. 그래서 이 축은 또 뭐냐면 금국의 고예요. 해자축 북방 수국의 고이기도 하지만 사유축 금국의 고죠. 그래서 금고를 의미한다. 금고. 이 금고를 재고로 쓰고 있는 사람. 여기서 금 그러니까 금이 재가 아니냐 이게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 금고는 사유축 금국의 고라서 금고가 된 거고, 여기서 재는 금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재성을 상징하니까 금을 재로 쓰는 사람이죠. 금을 재로 쓰는 사람. 금을 재로 쓰려면 뭐 해야 돼요? 병정화가 되겠죠. 병정화. 병정화일에 태어난 사람은 바로 뭐냐? 금이 재예요. 재성. 금이 재성이죠. 따라서 금이 재성인 고를 갖고 있으니까 바로 이것이 재고가 바로 뭐냐? 금고가 되는 거예요. 진짜 글자 그대로 재물의 창고다. 그래서 내 사주에 경이나 신이 없이, 즉 병화일주가 경이나 신이 없이 축만 달랑 하나 갖고 있다. 축만. 그러면 위에 떠 있는 경신금은 재물을 상징하는데, 그렇죠? 또 지지에 있는 신과 유는 금이죠. 근데 축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이게 근고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건 내만의 비밀 근거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청간의 경신금이 투출이 안 된 상황에서 재고를 갖고 있다. 그 사람은 알부자다. 왜냐하면 청간에 투출이 돼야만이 세무서에서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세금을. 그렇죠?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돈이니까. 땅속에 숨어있는 돈은 알 수가 없잖아요. 숨겨있는 돈이니까. 우리가 지하 자금이라고 하죠. 지하 자금. 그러니까 이건 세금을 못 붙이는 돈이죠. 그러니까 진짜 알부자예요. 다른 어떤 사람도 알 수 없는 돈. 근데 단점이 있어요. 이것이 재고기 때문에 저 사람이 축을 갖고 있다. 병정일주인데 축을 갖고 있다. 부자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근고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본인이 그러니까 뭐 본인은 병화에 저 일로 드립도 돈만 돼지저금통에 무조건 돈만 집어넣는 거예요. 넣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축이잖아요. 축. 미가 들어오게 되면 축미충이죠. 깨지잖아. 이게 파고가 있단 말이야. 누군가 내 근고를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잘못하게 뭐야? 아껴갖고 똥된다. 그렇죠? 자기는 하나도 못 써보지도 못하고 쓰는 놈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미충을 맞으면 이걸 파고라고 그래요. 깨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깨고 싶지 않은데 깨트린 거죠. 그러니까 내 의사와 관계없이 내 돈이 나가는 거예요. 축미충이 됐으니까 뭐예요? 깨었으니까 축중의 신금이 짱하고 튀어 오르겠죠. 오르는 순간에 뭐예요? 세무서 안테나에 바로 걸려버린다. 그죠? 그래서 바로 그때 요즘 그 해운왕인가 요즘 난리 아니에요. 뭐 1조 세금을 몇 조 내라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것이 자가 들어왔다든가, 그렇죠? 사가 들어왔다든가 유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합이 되잖아요. 자축합, 사유합, 그다음에 유축합. 이렇게 합이 되면 그거를 합의하에 열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고라고 그래요. 계고. 그러니까 저거는 뭐야? 내가 열어서 너 이만큼 갖고 이제 풀어주는 거를 의미하고, 파고는 내 의사와 관계없이 깨져서 나가는 돈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고를
이 축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축이 왜 심하냐? 축은 밑에 바로 금이라고 하는 것을 깔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이라는 것을 깔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지를 볼 때는 바로 그 지장간이 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장간이. 그래서 이 축한테 개는 뭐예요? 토국수죠. 그럼 재성의 기운. 그 다음에 축은 토생금이죠. 식신의 기운. 그 다음에 축은 기니까 비겁이죠. 그래서 비겁은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비겁은. 왜냐하면 봉기니까. 다 갖고 있으니까. 근데 요 두 개의 기능이 축한테는 있다. 그러니까 축은 뭐예요? 재성이니까 축은 알게 모르게 뭐예요? 계산기를 두들기는 사람이 많다. 재성의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한테 이득이 없으면은 거기에 신경을 안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뭔가 나한테 이득이 있으면은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식상이 있으니까 알게 모르게 부침성이 좋다 이렇게 된 거예요. 부침성이. 또 알게 모르게 나를 과시할 수 있는, 과시하려고 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축의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재성과 식상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 재성과 식상은 위에 일간이 뭐냐에 따라서 바뀌겠죠. 예를 들어서 일간이 목일간 같으면은 이것이 인성과 관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목일간 같으면. 그러면 재를 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뭐야? 재를 깔고 있으니까 나는 굉장히 재물에 집중돼 갖고 이해 타산이 굉장히 빠를 것 같은데 인성과 관성이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어떤 명분 있는 일이라 그러면 난 과감하게 배팅을 한다는 거예요. 또 인성이 있으니까 내가 배우는 데 대해서는 아낌없이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지장가에서 바로 뭐냐 자기의 그 밑에 깔고 있는 지장가에서 자기의 성격을 형성을 시킨다. 성격을. 그래서 바로 보통 한 사람이 2개 내지 3개 이상의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게 월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죠. 그럼 월과 일을 갖고 내 성격을 판단하는 거니까 약 보통 웬만한 사람들은 6개, 5개에서 6개의 성격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A형 그러면 A형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A형에도 AO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AA가 있죠? AB가 있나? AA.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성격이니까 A형이 아니라 순수한 A형의 성격이 있고 A와 B가 섞인 것도 있고 A와 O가 섞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성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상체질이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이 순수하게 태양인이 거의 없는 거예요. 주체질. 그래서 그걸 우리가 주체질이라고 그러고 주체질 옆에 붙은 것이 부체질이죠. 주와 부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또 하나 남성이 뭐예요? 보조체질이라는 게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개를 우리가 복합체질이라고 그런 거예요. 점점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 혈액형으로 하는 4가지 혈액형 것도 문제고 사상체질로 주, 부, 보조를 무시하고 주만 갖고 보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축도 마찬가지예요. 기 하나만 갖고 보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이제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바로 잡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잡기격이라고 하는 건데 잡기격은 뭐냐? 바로 진술충미가 잡기란 말이에요. 진술충미 전부 토잖아요. 이 토기운을 갖고 있는 것을 전부 잡기라고 한다. 왜냐하면 기가 섞여 있다는 거죠. 섞여 있다. 따라서 이것은 겉모습은 다 토예요. 겉모습은 토지만 이 토에는 약 4가지의 성격을 갖게 된다. 4가지. 따라서 축토 그러면 첫째 기능이 토기운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아, 축토 그러면 토예요. 근데 토도 구분이 엄청 많죠. 구분이 우리가 습토가 있고 그 다음에 조토가 있고 조토는 바짝 마른 땅이죠. 그죠? 조토가 있고 그 다음에 한토가 있어. 쉬고 있는 땅 한가하게. 그 다음에 4번째가 동토가 있어요. 동토. 그러니까 우리가 진술충미도 바로 습토냐 조토냐 한토냐 동토냐 구분이 되는 거예요. 토가 똑같은 토가 아니라. 따라서 조토 같으면은 얘는 토생금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오행의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은 목생화를 하느냐 목극토를 하느냐. 목은 목생화를 할 수 있는 목이 있고 목극토를 해야만 되는 목이 있단 말이에요. 화도 화생토로 하는 화가 있고 화극
금을 하는 토가 있고, 목은 목생화를 하는 목이 있고, 목국 토를 하는. 금은 금생수, 금극목, 수는 수생목, 수극화. 이것이 오행의 본질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사주에 있는 목이, 내 사주에 있는 화가 생을 할 수 있는 거냐, 극을 하는 거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 사주가 축이다. 축은 뭐예요? 동토예요. 동토. 개신기, 그래서 습이 있단 말이에요. 습한 게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기가 없어서 이건 얼어있는 땅이에요. 동토이기 때문에 을목이 목국토를 못한다. 이때 을은 뭐예요? 목국토를 할 수 있는 목이 아니에요. 얘는 뭐예요? 목생화로 빠져나가야 되는 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동토기 때문에. 또 미토 같으면 조토예요. 그래서 이건 토생금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미토 같으면은. 따라서 얘는 뭐예요? 토국수를 하러 가야죠. 토국수를. 토국수를 하는데 미토이니까 토국수를 제대로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토국수는 해야 되겠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토기마다 습토냐, 조토냐, 한토냐, 동토냐가 구별이 되면서 그것이 또 기능이 네 가지 측면으로 나온다. 즉, 이 축토는 처음에 기는 일반은 일적은 토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가 토라고 하는 것은 금국이라고 했죠. 사유측 금국의 고예요. 따라서 금기운을 갖고 있다. 세 번째 축은 해자축 북방수국이에요. 북방수국이어야 하기 때문에 자축합을 우리가 육합에서 기초과정 배울 때 자축합 뭐를 배우냐면 토를 배워요. 인해합목, 자축합토, 묘술합, 화, 지지합에서 토로 하지만은 실제로 자와 축이 합해서 토를 배우는 것은 30%뿐이 안 된다. 우리가 육합에서 오미합이 있어요. 오미합은 화불변 이렇게 써 있어요. 대부분이. 화불변. 변하지 않는 화다. 왜 그러냐? 사오미 남방 화국 내에서 합을 하니까 뛰어봤자 내 손바닥 아니다. 그러니까 불변이에요. 마찬가지로 자축도 해자축 북방 수국 내에서 합이란 말이에요. 수국 내에서. 그래서 수국에 내에서 합이기 때문에 토는 30%뿐이 안 되고 나머지 70%는 전부 이걸 뭐로 보냐? 수로 본단 말이에요. 수. 토가 천간에 강하게 떴을 때는 토를 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부 수로 보게 되는 게 자축합이에요. 따라서 해자축 북방 수국이니까 수기를 갖고 있다. 네 번째, 축은 다음에 인묘진호를 하기 때문에 목진기를 갖고 있죠. 목진기. 따라서 토금수라고 하는 자기 지장간에서 세계를 갖고 있고 자기가 지향하는 걸 하나 갖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에 넷 중에 지금 빠져 있는 게 뭐가 빠져 있죠? 목수, 그러니까 화가 빠져 있어요. 화가. 따라서 축토는 불기가 전혀 없는 동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자, 그럼 미토를 한번 볼까요? 미토. 미토는 일단 첫 번째는 토예요. 두 번째 해묘미 동방목국이다. 사오미 남방 화국이다. 그다음 미토는 다음에 신유수롤이니까 금진기다. 자, 여기서 빠져 있는 게 뭐예요? 여기 수가 빠져 있어요. 또 이 흙에는 뭐예요? 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정을 기분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저건 뭐예요? 물기가 하나도 없는 바짝 마른 모래흙이다. 사막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조토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목화토금수의 기운이 다른 거는 2개 정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유별나게 4개씩 갖고 있단 말이에요. 4개씩. 그래서 성격이 불문해서 이거는 토는 파봐야만 한다. 겉보고 있는 사람 모른다. 그래서 토가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음흉한 사람이 많고 비밀이 많고 대신 뭐예요? 언뜻 보는 굉장히 과묵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말을 잘 안 해. 표현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전부 가슴에 묻어버린다. 근데 그 사람이 속이 깊어서 우리는 저 사람은 속이 깊고 통이 커서 아량이 넓어서 다 흡수하는 줄 알지만 사실은 뭐예요? 이거를 다 속에다 응어리를 쥐고 있단 말이에요. 차곡차곡 쌓여놨다가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다. 그럼 뭐 이거를 폭발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축과 미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한번 뒤집어졌다. 그럼 헐크로 바뀐단 말이에요. 헐크로. 저 사람한테 저런 성격이 어디 있는지 몰라. 왜냐면 토만 봤으니까. 근데 이런 기운이 나오게 되게 되면 전혀 뜻밖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충미충, 진술충이 되게 되면 바로 그때가 헐크가 되는 중이에요. 헐크가. 그래서 술 먹고 난 다음에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캐캐 묵은 얘기, 30년 전 얘기 이런 얘기 끄집어내서 하는 사람들은 전부 뭐야? 가슴에다 묻었기 때문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야. 이거 잊어버린 사람은 그때 일 기억도 못해. 이 사람은 뭐야? 다 간직하고 있으니까 다 아는 거예요.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충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관을 상징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기운을 갖고 있다. 자, 축이라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북방수국에 있고 근국도 있는데 제일 문제 좋은 것은 이것은 바로 뭐야? 우리가 천을귀인이다 하는 거예요. 천을귀인. 자, 축이 천을귀인 것은 뭐예요? 갑무경은 미축이요. 그렇죠? 그래서 갑무경일 때는 천간이 갑과 무와 경이 될 때는 바로 천을귀인이 된다. 그 다음 임수일가한테 뭐가 될까요? 임수일가. 임수일가의 여기가 임수가 여기 녹조 아니에요. 녹조, 양인, 금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임수한테는 금요예요. 금요. 그래서 천을귀인과 금요라는 귀인을 갖고 있어요. 반대로 축이라는 것은 또 백호를 많이 갖고 있다. 백호. 그래서 바로 무지부터 시작하죠. 무. 그 다음에 정. 그래서 정축. 그 다음에 병, 을, 갑, 개. 그래서 개축. 그래서 바로 백호대살에 두 개나 갖고 있단 말이에요. 축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길만 있는, 이게 귀신인, 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도 강하게 갖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호살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것은 또 탕화가 되겠죠. 인축오. 그죠? 탕화. 그래서 축이라고 하는 탕화가 있다. 탕화가. 그래서 바로 이 탕화는 축탕화는 뭐냐면 화기가 없으니까 화상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야? 수가 있기 때문에 알코올 쪽으로 약물 쪽으로 많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축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우리가 어제도 축은 이러한 특성을 갖고 밑에 베이스로 깔고서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깔고서. 그러니까 축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그냥 듬직하겠구나 토니까 이게 아니라 바짝 얼어있는 토다. 그래서 을목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 목국토를 해야 되는데 을목이 축토를 목국토를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것이 동토니까. 동토. 따라서 이 을축 같으면은 여기서 을이 관인 사람은 기토겠죠. 아니면 무토겠죠. 이런 사람들이 을이 관일 거 아니에요. 내 여자일 경우에는 얘가 남자란 말이에요. 관이니까. 관이 나한테 뿌리를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남자는 도망갈 남자예요. 왜냐하면 을목이 뿌리를 탁 내리려고 소토를 해야 되는데 소토를 해줘야 돼. 소토를 못하는 거예요. 토가. 얼어있으니까 뿌리를 박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을목은 뿌리를 박으려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여기는 내가 있을 땅이 아닌가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살 길을 위해서 갈 수밖에 없다. 가는 수밖에. 따라서 이러한 길을 갖고 있는 여자 같으면 뭐예요? 내 남자가 지금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남자예요. 특히 언제? 합방을 하고 나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미스들 스집 안 간 사람들은 절대 뭐예요? 이 신혼여행 가기 전까지는 몸 허락해서는 안 된다. 허락하는 순간에 우리는 10년 사귀는데요. 15년 사귀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합방하는 순간에 을목은 직감적으로 뭐예요? 이 땅은 내 땅이 아니라는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유 중에서 그나마 사는 사람은 그것도 있는데요. 옆에 오화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이 있거나 정화가 있으면 그나마 얘를 녹여주니까 그러면 살아요. 근데 그것이 없이 동토다. 절대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살아요? 여기는 갑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갑이. 갑은 양목이거든요. 양목에 갑은 지지의 인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인은 똑같은 톤인데도 여기는 무병갑이라고 하는 바로 병화가 있다. 병화. 따라서 자체적으로 난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겨울에 얼어있는 얼음물도 인목은 받아먹을 수가 있다. 묘목은 못 받아온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얼어있는 토에 있는 갑목은 뿌리를 낼 수가 있는데 을목은 절대 뿌리를 못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때 목이 목국토를 하는 거냐, 저 목은 이제 뭐예요? 목국토를 못하니까 목생화로 가야 되겠죠. 목생화로. 근데 을목이 목생을 하려니까 바로 뭐예요? 연기만 잔뜩 날 뿐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야? 인생살이가 뭐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자, 우리 책을 한번 잠깐 보죠. 자, 축이라고 하는 것은 동토로서 조우가 되어 있으면 볼이나 밀, 침엽수들이 자랄 수 있지만 조우가 되지 못하면 얼어붙은 동토다는 거예요. 그 동토의 왕국. 그죠? 이런. 인체에서는 5장 중에 비장에 속하며 배, 복. 우리가 배가 차갑다? 바로 축토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계절적으로는 겨울에 의미하고 소한과 대한 사이 가장 추울 때죠. 소한, 대한이가 가장 추울 때를 상징한다. 시간은 0시에서 3시다. 그래서 축시. 축시를 옛날에는 이거를 계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리가 나오기 전에는 바로 뭐냐? 계명, 뭐 알봉, 뭐 이런 식을 썼는데 계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계명. 계명은 닭이 우는 시간이에요. 닭이 우는 시. 그래서 우리가 첫 닭이 울었다. 대부분이 인시로 알고 있어요. 첫 닭 울 때는. 근데 첫 닭 울 때는 인시가 아니라 축시예요. 축시. 왜냐면 계명시예요. 첫 닭이 울 때는 축시고 첫 닭이 대표를 우는 다음에 나머지 닭들이 깨갖고 이제 같이 이제 꼬꾸닥거릴 때 그때가 인시예요. 인시. 그래서 수탉이 대표적으로 한 마리 울 때는 바로 축시를 상징한다. 그래서 불침번젠 번스는 사람들이 일어날 시간이에요. 왜냐면 인시에 교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바로 축시가 계명시를 상징한다서 굉장히 어두울 때를 상징하죠. 어두울 때 상징한다. 그래서 바로 지금 1시부터 3시까지다. 이걸 축시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방위로서는 축이니까, 그렇죠? 축이니까 우리가 바로 간방이 된다. 간방. 그 다음 축은 유금이 해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자가 이제 유금이니까 그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량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걸 지뢰복이라고 한다. 지뢰복. 그러니까 유금에서 이제 일량으로 바뀌는 지뢰복,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이게 자월이에요. 축월은 하나가 더 생겼죠. 양이. 그래서 이제 이양이 된다. 그래서 지택님이에요. 지택님이라는 것은 이미 뭐예요? 임전태세. 준비가 끝났다는 거예요. 뭘 준비? 이제 요것이 하늘이고 이게 땅이기 때문에 이제 땅의 표면을 뚫고 올라갈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월부터 이제 바로 뭐냐? 나무가 움트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시기예요. 나무가. 그래서 지택님케 그래서 이 음이 되죠. 그래서 이때가 축월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음이라고 하고 이거를 일양이라고 하고 이거를 이양이라고 한다. 해월을 이게 중지 공쾌를 우리가 이거를 유금이라고 한다. 그래서 바로 이젠 준비가 되어 있는 시기다. 축월은. 그래서 가장 추울 섣달에 이제 논두 가서 한번 보고 이제 한번 농사지을 이제 쟁기도 한번 보고 하는 준비된 시기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축의 성정을 보게 되면 바로 동토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습토에서 언뜻 보면 굉장히
비옥한 땅같이 보이지만 얼어있는 땅이라서 침엽수 위에는 자랄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감목은 자랄 수가 있지만 을목은 자랄 수가 없다. 을목이 자라려면 얘를 데펴줘야 되겠죠? 녹여줘야 돼요. 그래서 오화나 정화 정도가 있어줘야만이 저것이 가색이 된다. 그래서 병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화를 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장간에 개신기가 있어서 순진하고 호기심이 많고 민감하고 신경질적이면서 또 반면에 박애정신도 강하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신축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게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금기가 금고로 들어가 버렸죠. 들어가갖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개신기 얼어붙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1년 365일 중에서 60일 정도 떼놓고 나머지 300일은 잘 잤다는 소리를 안 한다. 아침에 일어나갖고 괜히 사흘 굶은 시어머니 모양으로 잘 자고 나와도 입이 다 빨라갖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디 병원 가서 물어보면 아픈 데도 없어. 단지 뭐야? 기분만 나쁜 거예요. 컨디션이 개운치가 않다. 왜냐하면 내기가 전부 들어가서 얼어버리니까. 그래서 특히 이 자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고, 스스로 자기가 고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렇죠? 자, 자고가 뭐가 있죠? 목을 주는 을미가 있죠. 병은 병술이 있어요. 화는. 그다음 토는 다 자고예요. 무진, 기축, 그죠? 무술, 기미 다 자고예요. 그 다음에 금은 바로 신축이에요. 그다음 수는 임진이죠. 이게 전부 자고란 말이에요. 자고인데 특히 이 양간 빼고 음간은 들어가서 맥이 없으니까, 근데 을이 건토 속에 들어갔으니까 그냥 마르게 들어간 건데 얘는 얼어붙으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얼어붙으니까. 그래서 을미는 얘가 을이 뭐예요? 선인장 역할을 하는 거니까 오히려 백호라는 어떤 뭘 치거나 받거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백호는 내가 득이면은 길이면은 칠 수가 있는 거고, 내가 그것이 흉일 때는 받는 입장이 되는데 을면 치고 방한단 말이에요. 신축은 치고 방할 수가 없어. 그냥 기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신축은 상당히 그 자기 스스로 컨디션 관리를, 기분 관리를 해야 돼요. 컨디션 관리를. 그래서 아침에 잠자리가 조금만 불편하다 그러면 잠도 설치고, 또 자고 일어나서도 괜히 기분이 개운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얼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상당히 무겁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겁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 보면 좀 짜증이 좀 많은 이런 사람이 많아요. 짜증을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설명은 마찬가지. 사유축이 나오면 금국이 되고, 그렇죠? 자축이 되면 토나 수가 되고, 그 다음이 축미, 충이 되고, 축술, 형이 되고. 그래서 축이 있으면 형이 있는지 충이 있는지를 또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축술미가 되면 사명이 되고, 그 다음에 축과 오는 바로 원진도 되고, 육해도 되고, 귀문도 되고, 탕화가 되니까 축과 오가 있으면은 이게 상당히 골치가 아픈 거예요. 축과 오가 있으면. 바로 소하고 말이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소하고 말. 그래서 원진이라고 한다. 소의 부지런함과 말의 게을림이 서로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코드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네 가지를 갖고 있어요. 그죠? 축오 원진도 갖고 있고, 축오 육해도 갖고 있고, 귀문도 갖고 있고, 탕화도 갖고 있다. 근데 하나도 내놓을 만한 게 없어, 전부. 왜냐면 제일 합충, 형, 그죠? 이 정도가 아니라 전부 그 위에 들어가는 뭐 원진, 귀문, 누구마다 신이 들어와도 임경옥 장군이 신이 들어온다든가 뭐 관운장이 들어와야 한다 이래야 되는데, 그죠? 전쟁터에서 저 말단인 병사가 들어왔다. 이거 보면 뭐라고요? 잡신이라요, 잡신. 바로 이게 그런 짝이란 말이에요, 축오가. 강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합, 충, 형 이건 없고 뭐 귀문살, 그죠? 육해살, 탕화살. 어서 시시껍질한 살만 다 모였어. 근데 이게 뭐예요? 잡매에 장사 없다는 거예요. 자잘한 건 또 많이 맞으니까. 그래서 축오가 이게 헷가닥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골병 든 거예요. 골병. 한 대에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잡매를 맞았다 보니까. 그래서 픽스를 일 때는 병이 들어왔던 것이 아니라 이미 뭐예요? 골병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축오가 탕화거든요. 탕화. 근데 이것이 동이고 이게 하예요. 그래서 잘하면은 이게 계절적으로 추위와 더위가 어울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어울리는 역할. 그래서 축 옆에 오가 있으면 얘가 뭐예요? 을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녹았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또 급히 또 뭐예요? 사가 들어오게 되게 되면 화가 들어왔으니까 좋다고 봤는데 사가 들어오게 되면 뭐예요? 사축 금으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을목은 된소리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나 사나 을이 볼 땐 둘 다 화인데 오화가 있으면 지가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데 사화가 있으면 금이니까 들어갔다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은 옆에 오기를 허락하고 내일은 옆에 왔다가는 완전히 뭐야? 팀되면서 떨어지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뭐야? 오죽할머니 팥죽 끓듯이 변덕이 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을에서 볼 땐 얘도 하고 얘도 한데 이때는 좋고 이때는 나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또 뭐 자가 들어와 봐요. 수생 목이니까 자는 을은 신났을 거 아니에요. 자축이 들어오면 여기 자가 들어서 얼어버리니까. 그죠? 수목 응결되니까 을목은 뭐야? 또 믿는 도께 발등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가 무쌍해지니까 들어오는 기운도 같은 화기가 들어왔을 때 녹이는 화가 있고 오히려 금으로 더 단단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축이라는 것이 굉장히 변동이 굉장히 심해요. 동틀에서 얼어있는 땅이니까 그냥 저건 얼어있는 땅 이렇게 보시면 큰일 나는 소리예요. 오화가 있으면 태면가 살 녹았고 사화가 있으면 저건 다 녹았겠지 이제는 여기 들어갔다가는 완전히 수목응결에 걸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진술충밀에서 그래서 오죽하면 저것을 뭐라고 그래요? 잡것들. 그래서 잡기라고 한다. 잡기. 그래서 저 잡것들만 아마 연구해도 박사 논문 하나 나올 정도로 엄청스럽게 복잡해요. 잡기가. 제가 볼 때 아직도 잡기에 대해서 다 풀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장간이 원체적이 복잡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죠. 축토는 간무경은 천을귀인이고 임수의 금여고 특히 화계, 진술측면적은 화계의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종교, 철학 이쪽에 굉장히 많다. 그래서 바로 이 진술충미인 우리가 묘지, 고지를 갖고 있는 거하고 왕지를 갖고 있는 거하고 그 다음이 생지를 갖고 있는 그래서 고는 진술충미고 이건 좌우묘이고 생은 인신사회죠. 인신사회는 천방지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내 귀퉁이에 앉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밥상머리에 구탱이 앉았다가 할머니한테 야단을 찍사게 먹는 이유가 뭐냐? 여기 앉으면 이게 살을 맞는 거잖아요. 핍축한 살. 또 안정이 안 된다. 이쪽으로 갔지.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장생은 방황을 뜻하고 아니면 또 역마를 뜻하고 그 다음에 또 지 멋대로니까 일로 가도 되고 일로 가도 되고 그러니까 도랑에 빠진 소란 말이에요. 오른쪽 풀 먹고 싶으면 오른쪽 풀 먹고 왼쪽 풀 먹고 왼쪽 풀 먹는 거. 그러니까 바로 기회를 잘 탈 수 있어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좌우묘이기 때문에 지잘나마에 산다. 그렇죠? 신을 믿는 이 차라리 나를 믿어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좌우묘를 깔았으면 땡초 아니면 고승대덕이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신과 거의 대장한 위치까지 기가 올라간 사람이니까 고승대덕이고 안 그러면 뭐예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자기를 믿으라니까 땡초. 고지를 깔은 사람은 모든 걸 다 품으니까 앉아도 뭐예요? 우리가 옥수수 뿌리 내렸다 그러잖아요. 오래 앉아있는 사람 보고 그 자리는 옥수수 뿌리 내린 자리 안 일어나게 바로 한 번 앉으면 안 일어나니까 바로 뭐예요? 도를 닦았을 때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생지에 깔은 사람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앉았으면 뭐야? 조미수신은 어떻게 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몸이 좌우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고지는 한 번 앉으면 뭐야? 그대로 앉으니까 이 사람은 도를 닦을 수가 있고 그래서 종교성하고 상당히 많이 관련되기 때문에 진술충문을 우리가 화계성의 대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화계성의 대표. 그래서 이 화계의 성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가 중요한 거예요. 축토는 목을 만나도 뿌리를 낼 수가 없다. 동토가 있기 때문에. 화를 만나면 화다 토해를 토다 화해를 해버린다. 그래서 바로 회기를 시키고 금을 만나면 오히려 토생금을 하고 그 다음에 수를 만나면 바로 재화를 하게 된다. 재상. 왜냐하면 수와 자축합 수로 바뀌니까. 그래서 축은 여러 가지 탈바꿈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축옆에 자가 드디어 이제 왔다. 축옆에 자.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토고 이게 수기 때문에 토국수로 본단 말이에요. 토국수. 축토가 자수를 극한다. 더군다나 뭐예요?
음대 음이니까 7살이에요. 음대 음이니까. 근데 이거는 그걸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자축은 합이기 때문에 자축합. 그래서 자축합이 되지 극이 되지는 않는다. 자, 여기는 임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자축 육합은 뭐예요? 부부지합이라고 했어요. 근데 부부지합인데 이 육합은 하나도 지장간에서 합을 안 한다. 임과 개와 개신개는 합이라는 게 단어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이거는 정책합이다. 즉 축신의 집안하고 자신의 집안끼리 정책적으로 합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둘 사이에 스파크가 터져갖고 너 아니면 못 산다는 합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 아니면 못 산다 하려면 뭐야? 지장간에 서로 교류가 있어야 돼, 교류가. 근데 둘이 교류는 없는데 둘이 합방을 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략 결혼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합은 전부 이런 개념이에요. 육합은. 또 원진이라는 개념은 겉보기는 안 맞는데 속에서 합을 하고 있어. 원진은. 그래서 그거는 또 뭐예요? 원진은 못 헤어진다. 미혼은 할지언정 헤어질 수가 없어요. 밑에서 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헤어져? 그래서 괜히 헤어지도 못할 바에야 미워하는 것은 죄악이니까 그러지 말라 하는 거죠. 바로 자와 축은 토흑수를 해야 되는데 자축합을 해서 토루되든지 수루되든지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합을 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자축합 수가 되면은 문제가 뭐예요? 축은 얼어붙은 땅이죠. 자는 지금 북풍한선에 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북풍이. 그러면 땅 위에 얼어있는 이게 축이니까 또 뭐야? 미토죠. 기토. 기토니까 정원에 있는 흙이죠. 정원에 눈이 폭삭 내렸어요. 그렇죠? 그럼 굉장히 조용한 분위기죠. 그래서 바로 자축합은 수가 이게 흘러가는 수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수라고 하는 것은 호기심 천국 아니에요. 졸졸졸졸 계속 흘러가줘야 되는데 자축합 수는 얼어 있단 말이에요. 얼어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고요, 정적, 침묵을 상징하는 거예요. 침묵. 그래서 합을 해서도 불구하고 쟤들은 표가 안 나. 왜냐면 침묵을 하니까. 그래서 바로 자축합은 굉장히 분위기가 을신연스럽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원에 눈이 폭삭 내렸는데 거기에 개발자국도 없이 조용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고요와 정적과 침묵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자축합이에요. 따라서 토가 수를 극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자축합 수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수기가 더 왕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기가 왕해지는데 얼어있죠. 그러면 모든 것이 수가 비뇨기 계통인데 비뇨기 계통이 언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혈액이 응고가 된다든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몸이 차가워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차가워진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치면 불이 어느가 아니라 불이 없어요. 불. 그래서 이 불이 속에 없으니까 이거를 겉으로 불을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불을 바로 뭐라고 하냐? 허열이라고 그래요. 허열. 땀을 무지하게 흘린단 말이에요. 땀을. 자축합이 되면. 왜냐면 속에 화기가 없으니까 그거를 바깥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속열이 많아서 땀을 흘리는 사람이 있고 속에 열이 없어서 땀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소위 말해서 식은땀이라고 하죠. 허열. 그러니까 허열이 난다고 해서 찬물을 먹으면 속이 차가운 사람이 찬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열이라는 사람은 항상 뭐예요? 생수. 그러니까 바로 실온수를 먹는 게 제일 좋고 더군다나 허열이라는 사람이 돼지고기 먹고 찬물 먹었다? 기름이 전부 들어가서 전부 다 뭐예요? 응고돼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전부 따뜻한 물을 많이 드셔야 된다. 속이 차가우니까. 그래서 허열이 있는 사람은 냉수를 먹으면 안 되고 속이 뜨거운 사람은 냉수를 먹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땀 난다고 그래서 찬물을 똑같이 먹으면 안 되고 고기 먹고도 한 사람은 찬물 먹어도 멀쩡하지만 이런 사람은 찬물 먹었다 그러면 바로 뭐예요? 쏟아내겠죠. 설사를 바로 해버린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자와 축은 붙어 있으면 합이 되는데 크게 그것이 변화하는 운이 얼어있기 때문에 행동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행동력이. 자, 축 옆에 축이 붙었다. 축 옆에 축이.
축 옆에 축이 왔으니까 이것이 축은 기토니까 옥토예요. 그렇죠? 화분에 있는 흙이 두 개, 정원에 있는 흙이 두 개가 붙었어. 붙었단 말이에요. 붙어서 이것이 그러니까 토가 왕해진 거예요. 이제. 토가 왕해졌는데 두 놈 다 풀이 하나도 없는 길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도찐개지냐 속된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동병상련 똑같아. 똑같은 둘이 붙었으니까 바로 이러한 사람이 뭐냐? 바로 가장 답답하다. 토가 왕해지니까 고집만 세졌어요. 고집만. 근데 이 고집이 실용성이 없는 고집이다. 실용을 담싼 거예요. 왜냐면 다 얼었으니까. 즉 사고방식이 좀 경직되어 있는 사주가 두 개가 붙었으니까 그래서 진짜 설상가상이에요. 그래서 욕심은 많죠. 내가 얼어있는 흙이니까 저걸 갖다가 섞어서 복토를 하겠다. 온 놈도 같이 얼었어. 여기도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쟤를 이용해갖고 이 얼은 땅을 좀 복토를 해갖고 좀 녹여보겠다고 들어왔는데 둘이 만나면 똑같은 끓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얼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탁상공론의 가장 정형적인 거고 바로 이것을 방한풍수라고 그래요. 딱 뭐예요? 얼어붙었잖아요. 딱 여기 딱 얼어붙어 여기 앉아서 풍수 보는 거예요. 풍수. 풍수는 가서 직접 봐도 보일까 말까 하는데 방안 안에서 이론서만 수백 권을 읽어요. 저것이 제가 누가 우스갯소리더라고요. 누가 이제 벌을 받느라고 지금 가서 한 1년이고 1년 반이고 그냥 옥살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바둑책을 초급부터 입신까지. 그렇죠? 그거를 한지를 1년 반, 2년 동안 내일이 그것만 읽은 거예요. 그렇죠? 다 띄웠잖아요. 난 입신이다 하고 나온 거야. 입신이다. 다 띄웠으니까. 거기서 나오자마자 기원호에 갔어. 기원호에 갔는데 5급한테 팡팡 깨지잖아. 그죠? 왜냐면 실전력이 없잖아요. 실전력이. 바로 이게 전형적인 방한풍수예요. 방한풍수. 방에 나와서 책 아무리 들어봤자, 그렇죠? 이거 갖고 그림 갖고 산에 올라가 봐요. 그 그림들 있는 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누가 옆에서 저거는 요거고 이건 이걸 상징한다. 그때서는 아 그랬습니까? 혼자 또 가봐. 또 안 보여. 혼자 가면 또 안 보이는 거예요. 풍수가. 그래서 저는 풍수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해. 이건 발품을 팔아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건 얼어붙었으니까 발품 팔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방한풍수고 거기 또 뭐야? 탁상행적의 가장 표본적인 거다. 그러니까 바로 말이지. 이론은 강한데 민주주의의 가장 약점이 뭐예요? 중우정치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 모여갖고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거. 그렇죠? 그게 민주정치의 가장 맹점이잖아요. 사실은. 다수결의 가장 맹점이 그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다 아는 사람끼리 다수결을 하게 되면 정확한 답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눈이 두 개고 99명이 눈이 하나면은 이건 눈 두 개인 사람이 병신 취급 받는 수밖에 없는 게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바로 이게 그러한 맹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꽁꽁 얼어있으니까 고집은 황소고집에다가 그렇죠? 또 소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집은 황소고집에다가 사고방식이 경직되어 있단 말이에요. 얼어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축과 축이 있으면 진짜 해결점이 없다. 이제 누구 말대로 좁혀서라도 어떻게 해결을 하고 싶은데 그런 감정이 많이 생겼으니까 꾹꾹 꽉 닫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축과 축의 특성이에요. 대신 뭐예요? 토는 왕해져. 토가 왕해지면 이제 병이 생긴단 말이에요. 기가 무너졌잖아요. 토가 왕해졌으니까 바로 뭐예요? 목기질병이 발생한다. 목기질병이. 그 다음에 지도 발생하죠? 토질병이. 그래서 목과 토. 그래서 간질환과 소화기 계통의 질환이 발생을 한다. 더군다나 이 소화기 계통은 얼어있는 거예요.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소화 불량이 굉장히 많고 속이 냉하다 보니까 또 잘못하면 설사를 많이 할 수가 있죠. 심금이 과민성 아니에요. 두 개가 달라붙었으니까.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찬물 먹으면 냉수 여름에 그 뭐죠? 맥주, 찬맥주, 씨앗이 되는 맥주 먹으면 바로 설사하는 거예요. 바로. 자, 축옆에 인이 왔다. 자, 이는 드디어 이제 뭐야? 네가 아무리 얼어 있어도 나는 뿌리가 30리까지 내려가는 목이에요. 간목.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얼어 있는 동토, 흙이니까 동토죠. 저기 툰드라 지역 이런 데 가도 침이 없으면 살아 있어요. 그죠? 바로 인목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는 병이라는 게 있어요. 병.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창기하도 자체적으로 뭐예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목이 바로 동토에도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생존력이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극토를 하죠. 그래서 소토를 지켜준단 말이에요. 소토. 그래서 다른 거라 몰라도 간목은 병화가 있어서. 근데 여기 보게 되면 각기합, 무게합, 병신합을 해요. 겉에서 볼 때는 축이 죽는 거예요. 그렇죠? 목극토로 되는 거니까.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 왜냐하면 인의 정기는 갑이고 축의 정기는 기예요. 그러면 갑과 기는 양극음이죠. 양극음이기 때문에 저는 극으로 보질 않고 이게 극으로 보지 않고 이게 뭘로 바뀐 거예요? 합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합으로. 그래서 인과 축이 있으면은, 그죠? 인과 축이 있으면 이건 지지가 완벽하게 묶이는 거예요. 무게합 화, 병신합수, 각기합 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배열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뭐예요? 상당히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토국수, 수국하고 되니까 또 굉장히 속에서 좌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들은 뭐냐? 인과 축이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화기운, 수기운, 토기운이 다 형성이 되는데 토국수, 수국화를 해버리면은 그죠? 안에서 굉장히 번뇌를 하고 서로 좋아서 나쁘다가 되겠죠. 그래서 축과에는 절대 목국, 토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목이 축토에 뿌리를 내려서 소토를 한다. 소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겉에선 치는 것 같지만 속에선 굉장히 결합력이 강한데 대신 뭐예요? 각각의 보는 것이 틀이다. 축한테 화는 인성이죠. 축한테 수는 재성이에요. 축한테 토는 비겁이죠. 바로 비겁이 변해서 재성과 인성을 만든다. 그러면 돈을 문서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저 사람은 뭐예요? 약속은 공증해준다 그러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돈을 문서로 만들어줘야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약속은 공증해주면 바로 돈이 문서가 확실한 거 아니에요. 아니 보증서 준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각서 써라. 각서. 그렇죠? 각서. 나는 다음부터 12시 넘어서는 절대 안 들어오겠습니다. 술을 소주 한 병 이상 안 먹겠습니다. 그렇죠? 각서 쓰는 걸 상당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인에서는 인이 화로 바뀌었으니까 식상이에요. 인이 수로 바뀌었으니까 인성이고, 그렇죠? 인이 토로 바뀌었으니까 재성이죠. 목은 자기의 기운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목국토가 인이 뭐예요? 자기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기 기운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잖아요. 여기는 기라고 토라고 하는 기운을 남아있는데 인은 목국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해서 화수토로 바뀌어버렸으니까 인은 완벽하게 올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올인을. 그래서 토니까 재성이죠. 그죠? 재성. 그 다음에 수니까 인성이에요. 화니까 식상이죠. 바로 이걸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한번. 인은. 그래서 인과 축이 붙으면은 겉보기는 극인데 실상에는 속에서는 엄청난 결합력을 갖고 있다. 결합력. 근데 그 결합력이 서로 생해주는 결합력이 아니라 극해주는 결합력이기 때문에 결과는 썩 좋지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지가 않다. 대신 이 목이 들어오게 되게 되면 축은 일단은 가색으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이제 많아졌다. 왜냐면 동토에서 해방되는 거니까. 인중의 병화 때문에. 그래서 축으로서는 이제 뭐예요? 조금 살맛이 나겠다. 그러니까 축이 아까 자가 붙은 것보다는 오히려 뭐예요? 인이 붙은 게 훨씬 더 축으로서는 좀 활발해졌다. 이렇게 활발했다. 자, 축에 이제 묘가 왔어요. 묘. 이게 이제 유유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동토, 승목. 동토와 승목이 어울린 거예요. 동토와 승목. 그러니까 묘가 축한테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 내려 들어갔다는 신한테 걸리잖아요. 그렇죠? 을기축 맞아갖고. 단지 여기서 각기합 토만 연결이 되는 거죠. 각기합 토만. 따라서 토라고 하는 것은 묘한테는 뭐냐면 관이에요. 관. 재성. 재성이 되니까 묘는 여기 들어가는 게 뭔가 이득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을 자리에 들어가는데 지금 어려운 땅에 들어가는데 뭔가 이득이 없으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과 묘는 여기에 어떤 이권이 개입이 되면은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묘는 절대 축한테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따라서 목국토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목국토가. 분명히 칠살인데도 불구하고 음대 음이니까 칠살 아니에요. 근데 목국토를 할 수가 없다. 왜냐면 을목은 저 동토를 누르고 들어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목과 동토가 됐으니까 바로 뭐예요? 젖은 나무가 어른 땅에 지금 뚫고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정이라면 난초 껏 이거 하나 떼어갖고 물 담궜다가 그걸로 땅을 쑤시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얼음을. 그럼 들어가겠냐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토다 목절이 걸릴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국토가 되게 되면 토기가 약해져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목기가 더 약해지기 때문에 능멸당하는 거다. 능멸당하는 거다. 그래서 묘로서는 토를 그걸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입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묘로서는 분통 터진다. 그러니까 신경질이 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축이 뭘 먹어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뭐야? 의부증, 의처증도 생길 수가 있다 하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